오늘 준비한 사연은 시도 때도 없이 밖에서 스킨십을 요구하는 남편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 결혼한 지 3년째 되는 여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사랑도 있었고 생활도 나름 잘 맞았습니다. 퇴근하고 나란히 누워 넷플릭스 보다가 맥주 한 캔씩 나눠 마시고 배달음식 시켜 먹으면서 게임도 하고 진짜 친구 같은 남편이라는 말이 딱 맞았죠. 그래서 더 믿었어요. 이 사람이랑 살면 오래오래 따뜻하게 살 수 있겠다. 근데요, 딱 하나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스킨십. 제가 스킨십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해요. 집에 있을 땐 팔베개도 하고 TV 보면서 다리도 포개고 안겨서 자는 것도 좋고, 근데 문제는 그걸 밖에서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연애 초반엔 그냥 귀엽다 싶었어요. 시장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안아오고 버스 정류장에서 슬쩍 허벅지에 손을 얹고 그럴 때면 저도 웃으며 아이, 왜 이래? 하며 넘겼죠. 남편은 장난처럼 했고 저도 그게 애정 표현이라 생각했어요. 정말 그땐 부끄럽지만 싫진 않았어요. 이런 생각이었죠. 그래, 연인끼리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사람 없을 때고 짧게 스치듯이니까. 그땐 몰랐어요. 그 장난이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달라질 줄은. 결혼하고 몇 달쯤 지났을까. 그 사람의 스킨십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귀엽게 뒤에서 안아주거나 손 살짝 잡아주는 정도였는데요. 이젠 그게 아니라 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과해졌다고 해야 하나. 처음엔 마트였어요. 집 근처에 있는 조용한 슈퍼. 같이 장 보다가 제가 선반에서 물건 고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제 뒤에 바짝 붙더니 5단으로 손을 넣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라서.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 있어. 했더니 그 사람은 웃으면서 아무도 안 보는데 뭘? 이러고 말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은 엘리베이터였어요. 퇴근하고 같이 올라가는 길, 둘만 있었죠.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 닫히자마자 제 허리를 감싸 안더니 손이 자꾸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밀쳐내니까 또 웃으면서 당신 이런 거 좋아했잖아. 이런 식이에요. 싫다고 말하는데도 그 사람은 그걸 부끄러워서 거절하는 거라고 해석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싫다고 말했는데 그게 그 사람에겐 더 좋아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는 게요. 제발 집에서만 하자. 밖에서는 좀 하지 마. 진지하게 말해봤어요. 정말 싫고 불쾌해. 사람들이 보면 수치스럽고 너무 창피하고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요. 그 사람은 그냥 피식 웃으면서 아, 뭘 또 그렇게까지 생각해? 우리 부부 사이에 이 정도 장난도 안 돼?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진짜 속에서 뭐가 훅 끌어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뭘 말해도 이 사람 귀에는 안 들어가는구나. 내 감정, 내 의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날 이후로는 밖에 나가는 것도 불편해졌어요. 걸을 때도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되고 사람 많은 곳에서도 긴장하게 되고 그 사람 손이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늘 몸이 먼저 움찔하게 됐어요. 그게 너무 슬펐어요.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인데 이제는 이 사람 손이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무서워졌다는 게. 그래도 결혼했는데 이 정도 불편함도 참고 넘겨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그 사람이 저녁에 치맥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아무 말 없이 그냥 맛있는 거나 먹자. 라고 하길래 속으론 좀 불안했지만 나갔어요. 사람 많은 동네 호프집 구석자리. 처음엔 괜찮았어요.
맥주 따르고 치킨 뜯고 이야기하면서 웃기도 했어요. 아, 이렇게 평범하게만 해도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그 사람은 또 그랬습니다. 말하면서 슬쩍 제 다리에 손을 올리고 허벅지를 만지작거리더니 이번엔 5단으로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야, 탁 손을 치며 말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 사람들 보잖아. 근데 그 사람은 에이, 아무도 안 봐. 그리고 당신도 좋아하잖아. 또 그 소리예요. 좋아하긴 뭘 좋아해. 미친 사람처럼 속으로 욕이 튀어나왔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 딱 한마디 남기고 계산도 안 하고 나와버렸어요. 뒤따라 나오던 그 사람은 아, 뭐 그걸로 왜 그래? 부부끼리 그 정도도 못 받아줘? 하면서 따라 붙었고요. 진짜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싫다고 말해도 그게 말로 들리지 않는구나. 아니,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겠죠. 좋은데 부끄러워서 그런 척하는 거다. 혼자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게 진짜 무서웠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통하고 진심을 말해도 부정당하고 내 감정은 계속 짓밟히고 그날 밤 집에 와서 문을 잠그고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 정말 이 사람이 맞을까? 그날 이후 우린 서로 입을 닫았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데 말을 한마디도 안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침에 눈 떠도 서로 쳐다보지 않았고 식탁에 나란히 앉아도 밥숟갈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진짜 차라리 싸우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싸우면 최소한 왜 화났는지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화난 이유를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대충 머리 넘기면서 말했어요. 아, 피곤하다. 오늘 저녁엔 뭐 먹지? 정말 소름 끼치게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더라고요. 같이 사는 사람인데 내가 그날 어떤 표정이었는지 말도 안 되는 손길에 얼마나 숨이 막혔는지 아무 감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말도 없이 지났을 때였어요. 퇴근길 회사 건물을 막 나서려는데 입구 쪽에 누가 서 있더라고요. 남편이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캔커피 2개. 이제야 사과하려는 건가? 괜히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어요. 왔어? 웬일로? 남편은 말없이 내 손을 잡더니 잠깐만 시간 좀 줘. 산책 겸 얘기 좀 하자. 이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래, 이젠 정말 대화가 필요하긴 하지. 생각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끄는 방향이 이상했어요. 회사 뒤쪽, 비상계단, 사람들이 거의 안 지나다니는 쪽. 여긴 왜 와? 했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 사실 이런 데서 해보는 게 로망이었어. 뭐? 내가 되묻기도 전에 그 사람은 제 허리를 감싸 안고 몸을 밀착시키더니 5단으로 손을 넣는 겁니다. 하지 마. 진짜 지금 왜 이래? 여기 회사야. 사람들 다 퇴근하고 있다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크게 소리도 못 내겠고 누가 올까봐 더 무서웠고 왜 이래?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그 사람은 들은 채도 안 하고 오히려 숨을 들이쉬면서 근데 당신도 좀 흥분했잖아? 이러더라고요. 진짜 미친 줄 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컥 계단 불이 켜지는 소리,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밀쳐내고 그대로 도망치듯 계단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내 얼굴을 봤는지 못 봤는지조차 확인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냥 숨이 턱 막혀서 한 걸음이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계단을 빠져나와 정신없이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고 사람들 얼굴도 길도 안 보였어요. 그냥 누가 내 뒤를 따라오고 있을까봐 뒤돌아보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겨우 집에 도착했을 땐 가방도 못 벗고 신발도 신은 채 현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심장은 계속 빨리 뛰고 있었고 머릿속엔 아까 그 불빛, 그 손,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또 떠올랐습니다. 내가 방금 뭐에 휘말린 거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웃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스릴 있었지 않아? 그 한마디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돌려봤어요. 그 사람은 무슨 대단한 이벤트라도 한 양 으쓱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근데 당신도 은근히 즐겼잖아. 손은 밀쳐도 얼굴은 완전 설레어하던데? 진짜 이 사람은 미친 거구나. 제가 화를 내고 밀쳐내고 도망쳤던 그걸 남편은 흥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재밌었어? 입이 바짝 마른 채로 겨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이런 거 한 번쯤은 다 해보는 거 아니야? 부부끼린 괜찮잖아. 남들이 보기엔 뭐 어때?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속이 울렁거려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토했습니다. 진짜로 얻어맞은 것처럼 속에서 끓어오르던 게 그대로 올라왔어요. 가래 끓는 소리처럼 거칠게 울컥거리며 변기에 엎드린 채 눈물인지 침인지 모르게 쏟아졌어요. 거기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날 밤 불도 안 끄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멍했고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머릿속엔 하나의 문장만 맴돌았어요. 이 사람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 그날 이후 하루하루가 흐릿했습니다. 출근을 해도 일에 집중이 안 되고 말을 해도 말끝이 자꾸 떨렸어요. 점심시간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혼자 커피를 마시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다. 그렇게 퇴근하자마자 버스를 타고 친정집 근처로 갔습니다. 골목길을 걷는 내내 마음이 이상했어요. 익숙한 담장, 예전엔 귀엽다고 쓰다듬어 주셨던 강아지, 철문 앞 작은 화분들까지 그대로인데 내 마음만 무너져 있었습니다. 초인종 앞에 섰습니다. 손이 버튼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누르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안 눌려질까? 그 순간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휘갈겼어요.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그 사람 이름 말 안 할 수도 없고 말하면 엄마가 너무 놀라지 않을까? 내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실망하실까 봐 아직도 내가 참으면 될 수 있는 문제 아닐까? 심장은 두근두근, 손끝은 얼어붙은 것처럼 떨렸습니다. 누구세요? 문 안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엄마, 입 밖으로 소리가 나오기도 전에 저는 그대로 몸을 돌려 걸었습니다. 멀어지는 발걸음 소리에 엄마가 문을 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문 하나조차 열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혼자서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앞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 너 수진이 아니야? 너 요즘 얼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얼굴을 돌리고 바쁘다며 뛰듯이 나왔어요. 골목을 벗어나 공터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걸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 번호가 휴대폰 화면에 뜨는 걸 보면서도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또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퇴근 같이 하자고 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이제는 말을 섞는 것도 피곤했어요.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내 손을 잡더니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날 이후로 못 만졌잖아. 숨죽여 말하며 다시 5단으로 손을 넣으려는 순간 수진 씨? 엘리베이터 구석에서 같은 부서 과장님이 저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 안에 누가 더 있었는지를. 순간 뇌가 새하얘졌어요. 팔을 확 뿌리치고 그만 좀 하라고 했잖아.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과장님은 아무 말 없이 눈을 돌렸고 저는 숨을 참고 1층까지 내려와 말도 없이 회사 앞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씻지도 못한 채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을 말없이 지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그 사람 손을 뿌리치고 나온 날 과장님의 시선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놀람도, 무안함도, 동정도, 그 모든 감정이 담긴 얼굴. 휴대폰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놓았다 하다가 결국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통화 가능해.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아무 인사도 없이 말했어요. 나 이혼할까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숨소리만 들리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시장, 정류장에서 시작된 스킨십, 결혼 후 5단으로 들어오는 손, 엘리베이터, 술집, 회사 비상계단, 그리고 그날 누군가 우리를 봤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말하면서도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빴어요. 입술이 말라붙고 눈물은 저도 모르게 뚝뚝 떨어졌습니다. 친구는 조용히 듣다가 숨을 깊이 내쉬고 말했어요. 이건 그냥 남편이 아니라 가해자야. 그 말 듣는 순간 나만 예민한 줄 알았어. 제 입에서 툭 그렇게 나왔어요. 부부니까 참아야 되는 거 아닐까 싶었어. 그 사람도 날 사랑해서 그런다고 생각했거든. 친구는 말했어요. 사랑은 싫다는 말 들으면 멈추는 거야. 그건 너를 무시한 거고 폭력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내가 말 못하고 꾹꾹 눌러 담았던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그 사람 손이 닿을 때마다 움찔했던 내 몸, 말할수록 더 무시당했던 내 마음, 그걸 애써 사랑이라 착각했던 지난 시간들. 근데 이혼하면 우리 부모님 뭐라 하실까? 나 혼자 살 자신도 없고 돈도 부족하고 회사에서도 소문나면 어쩌지? 현실은 무서웠어요. 현실도 중요하지. 근데 그 집에서 그렇게 살다간 너 자신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어.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불도 안 끄고 TV도 꺼지지 않은 채 이불을 덮는 느낌의 눈을 떴는데 그 사람이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럴 거야? 같은 집에 사는 부부끼리 이건 좀 아니잖아. 그리고는 말도 없이 제 허리를 감싸 안더니 이불 안으로 손을 넣으려 했어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손을 탁 밀쳐냈고 하지 마. 지금 진짜 하지 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이없다는 듯 웃더니 이제는 부부 사이에 손도 못 대냐? 하며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남편의 말에 너무나 기가 차서 작은 방으로 가 문을 잠그고 잠들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묘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복사기 옆에서 마주친 대리님이 괜히 눈을 피했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후배가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옥상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과장님이 다가오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말이야. 회사 비상계단. 내가 우연히 불 켰었거든. 누군지 말은 안 할게. 근데 다 봤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어딘가에 꾹 눌려있던 게 슬며시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부끄러움, 수치심, 두려움. 그날 퇴근길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노을을 멍하니 바라보며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그 사람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해서 서랍 안에 넣어두었던 이혼 서류 봉투를 꺼내봤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종이. 그걸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조용히 덮어두었습니다. 그날 잠들기 전 불 꺼진 방 안에서 조용히 이불을 끌어당기며 계속해서 이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우유부단한 제 자신에 대한 화도 났습니다.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무조건 이혼이라 생각했는데 문득 스쳐간 생각 하나. 혹시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걸까? 부부 사이에는 때로는 눈 감고 넘겨야 할 일도 있다는데 이 정도는 참아야 했던 걸까? 그래서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의 성향을 어떻게든 고쳐서 이혼을 피해야 할지. 정말 이 부분만 빼면 나머지는 너무나 좋은 남편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연 많은 여자였습니다.